안녕하세요. 코리안톰입니다. 최근 NFT 프로젝트를 만든 창작자에게 주는 로열티 수수료를 0%로 설정한 NFT 마켓플레이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NFT 창작자와 수집가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수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전통적인 마켓플레이스와는 다르게 탈중앙 거래소, 덱스, 예를 들어 유니스왑처럼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를 활용해서 이제 NFT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를 보자면 YAWWW라는 곳에서는 이제 창작자 로열티를 직접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를 쓰고 싶으면 0%, 그리고 창작자에게 5% 주고 싶으면 5%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매직 에덴보다 먼저 출시를 해서 초반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매직 에덴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량을 다 넘겨준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솔라나트는 최근에 마켓플레이스에게 주는 수수료와 창작자에게 주는 수수료 모두 0%로 설정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창작자 로열티를 이제 존중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와 그 다음에 매직에 대한 룩스레어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솔라나 랩스 CEO가 최근 긍정적으로 이 0% 로열티를 존중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로열티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을 피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으로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SKT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46개의 이제 대학교의 블록체인 서비스로 모바일 학생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니셜이라는 이 어플에서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QR코드로만 이제 로그인할 수가 있고,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임시 학번을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칼라 네트워크가 해킹으로 이제 발행된 12억 달러 가치가 있는 AUSD 아칼라 달러를 이제 소각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일어났냐면 거버넌스 제한이 이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해야 됐지만 아직도 이제 0.91달러로 1달러의 가치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디페깅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VC 중 하나인 드래곤플라이에서 헤지펀드인 메타스테이블을 인수를 하였는데요. 이 드래곤플라이는 인수 후에 이름을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에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스테이블 캐피탈은 2014년에 설립이 되어 이더리움,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의 초기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수 후에 이렇게 사이트를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 .xyz라는 이 도메인은 사실 이메일 계정에서 이제 스팸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냐면, 아마도 1년짜리 도메인 등록 비용을 보면 .xyz가 2,500원, 그리고 .com은 13,500원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쓰는 노트북이 어디 회사인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가 이제 삼성 넥스트인데, 이 삼성 넥스트의 임원분께서 웹3 유틸리티에 도전해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크립토 겨울이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기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거품이 심해서 10배 투자 이익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삼성 넥스트에 이제 블록체인에 투자한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절대 이제 삼성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회사들을 살펴보고 여기 투자를 해야겠다, 여기 관련 NFT를 사야겠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블록체인 기사가 아니지만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카드와 애플페이가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대카드는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며 애플과 협상을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런 협상은 애플이 다른 카드사도 이제 진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난 몇 년 동안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큰 진전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존 마그네틱 리더기에 이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1,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이제 NFC 이제 전용 단말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게 한 대당 바로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 비용을 카드사에 지금 현재 애플페이가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크게 진전이 없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미국의 이제 최대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 수탁 기업인 비트고의 인수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수탁 기업은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이제 위탁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비트고가 재정상 감사 보고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갤럭시 디지털은 비트고를 인수하기 위해서 12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수 포기 결정에 대해서 비트고 측은 갤럭시 디지털에게 이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쪽에서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비트고 CEO는 12억 달러가 넘는 현금 인수 제한이 있었으며 IPO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공무원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간상의 한계로 3대 1이라는 높은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9월까지 시범 운영 후에 10월부터 정규과정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시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VR이라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줬는데요. 실제로 이 메타버스는 VR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VR 안에서 일어나는 메타버스가 이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